불평은 또 다른 불만을 낳는다. 불평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불만은 익숙하고 불평은 쉽다. 불만족스러운 상황 앞에서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그만두는 것이다. 불평은 불만이 입 밖으로 꺼내어진 형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사람이든 환경이든 대상을 필요로 한다. 입 밖으로 꺼내졌다는 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불평한다고 불만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당신의 불평을 들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위로를 하거나 맞장구를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불평을 전달하거나. 불평을 중단하라는 말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애써 무시하라는 말과는 아예 다르다. 불평이 습관이 되는 걸 경계하라는 의미다. 우리의 삶은 편하고 익숙한 형태로 흘러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쉽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대상을 탓하는 게 더 쉬운 일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입에 불평이 가득하면 어딜 가든 그곳 또한 불평할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 된다. KBS 예능 프로그램 대화의 히얼2에서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랐던 조수미 씨의 일기가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녀의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로마에 도착한 첫날 1983년 3월 28일에 쓴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묵묵히 이겨내며 약해지거나 울지 않을 것. 절대 약하거나 외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늘 도도하고 자신만만할 것. 어학과 노래에 온통 치중할 것. 항상 깨끗하고 자신의 만족한 몸가짐과 환경을 지닐 것. 말과 사람들을 조심할 것. 말과 행동을 분명히 할 것. 절대 울지 않는다. 22살의 조수미 씨가 타국에서 겪었을 차별과 무시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얼핏 둘러봐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에 에너지를 쏟았다. 불평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당신이 불평이 많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불평 가득한 사람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얻을 수 있는 친절도 따라오지 않게 된다. 불평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조수미 씨를 만들어낸 비결인 게 분명하다. 불평이라는 땅 위에선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없다.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글이 있다. 92세 할머니의 인생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공유가 된 글이었는데,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라는 캐캐묵은 표현을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문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어.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인생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구성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행복은 한 곳에 담아두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려야 하는 것이다. 불평할 만한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쌓아 올리는 것에 몰두할 것. 그게 행복한 인생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의 매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10대 때는 그때만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이 있었고 20대 때는 20대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 30대 때에도 30대 특유의 여유와 행복이 있고 40대와 5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언제나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고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돌이켜보면 언제나 좋은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겪은 모든 것은 행복의 기초가 되고 경험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당신의 인생이다. 좋은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자.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자. 불평이라는 땅 위에선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없다.